스맨파에 나오는 분들 다 국내 정상급입니다. 그런 사람을 댄서가 심사를 하게 된다면 이거는 예능이 아니라 진심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등수가 진짜 그 크루의 등수가 되어버려요. 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인중입니다. 스맨파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물어봐 주시고 있고, 예전에 제가 스맨파가 처음 기획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제시했던 문제들이 똑같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심사위원들, 그러니까 스맨파에선 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라인업들에 아이돌 출신이 많이 앉아있게 된다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실 출연한 댄서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심사위원이 누구든지 간에 신경을 쓰지 않아요. 우리의 얼굴을 알리고 댄스씬이 어떻다는 걸 알리고 우리가 더 좋은 춤을 보여주는 게 목적이니까요. 노제가 수우파에서 가장 먼저 떨어졌지만 수우파의 아이콘은 노제였던 것처럼 말이죠. 누가 우리를 심사하든 아니면 누가 높게 올라가든 이런 거 댄서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어차피 바닥은 좁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다들 그냥 두루두루 잘 지낸단 말이죠. 방송에 나오듯이 뭐 코레오랑 스트릿이 철천지 원수고 뭐 이런 거 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대본이다 이런 거 최근에 영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드렸을 겁니다. 하지만 어디가 문제일까요? 당연히 방송을 본 시청자들의 편견이 생긴단 말이죠. 댄서들이 진심으로 춤을 췄을 때 당연히 아이돌과 댄서는 느낌이 다르게 나오게 됩니다. 조금 더 역동적이고 좀 더 우리가 보기에 자극적이고 멋지고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돌과 댄서는 애초에 같은 춤을 두고도 해석을 다르게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댄서는 배틀, 즉 이기기 위한 춤을 추는 사람들이고요. 아이돌들은 사람들에게 예뻐 보이기 위한 이 무대를 만들기 위한 춤을 추는 사람들인 겁니다. 종합 퍼포먼스 속에 댄스를 추는 것과 배틀에서 이기기 위해 추는 댄스는 분명히 그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런 점에서 일반인 시점에서 사람들이 봤을 때 댄서들이 춤을 추는 게 훨씬 더 적극적이고 역동적으로 맛깔나게 잘 춘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야, 아이돌 출신들이 어떻게 댄서를 심사할 수가 있냐? 댄서한테 춤을 배우는 애들이 어떻게 댄서를 심사를 하겠다는 거냐?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죠. 분명히 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것이고 수우파 때보다 스맨파 때가 훨씬 더 심하게 나올 것이다. 왜냐? 어떤 프로그램이든 간에 여자 중심으로 풀어가는 예능보다 남자 중심으로 풀어가는 예능들이 극성 팬이 더 많게 됩니다. 무조건 과몰입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 마련이에요. 여자 아이돌 극성이랑 남자 아이돌 극성이랑 비교해보면 확 체감이 오시게 될 겁니다. 수우파 댄스 크루 팬덤들끼리 견제하던 거랑 지금 스맨파 댄스 크루 팬덤들끼리 견제하는 거 강도가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거 스맨파 보시는 분들 좀 많이 느끼고 계실 겁니다. 결국에 뭐 누구의 탓이다 이야기하기 전에 그냥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굴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스맨파를 할 때는 저지 라인에 방송인과 댄서를 겸업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 넣어야 된다. 보아랑 이런 레전드 출신 아이돌을 넣을 땐 넣더라도 말 안 나오게 중립 잡아줄 방송도 나오고 댄서로서 이름값도 있는 사람을 넣어야 한다. 뭐 리아킴이나 제이블랙 같은 사람들이 떠오르시겠지만 또 완전 댄서분들 그리고 크루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정당한 판정을 내려도 댄서판이 좁기 때문에 인맥 판정이 아니냐 뭐 이런 소리가 나오게 될 겁니다. 결국에는 뭐 지금과 같이 아이돌을 사용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터지게 되었습니다. 과몰입한 팬들이 보아한테 몰려가서 정당한 비판이 아니라 선 넘은 비난을 날려대기 시작했고 결국에 보아가 직접 대응, 악플러 전원 고소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누군가를 비판하기보다는 방송국의 입장과 팬들의 입장을 조금 더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뿅. 자, 우선 저도 스맨파에 나오는 저지분들이 심사를 엄청나게 잘했다, 막 아이돌들이 엄청 심사를 잘했다, 훌륭한 심사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좀 애매하고 좀 불편할 수 있고 여튼 그런 심사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고소전까지 오갈 정도의 이슈가 되어야 했냐라고 하면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 심사위원도 사람이고요. 심사위원 개인 취향이 있고 거기에 대한 점수가 후하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예술 심사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게 이건 예술 심사이기 때문이에요. 학교 공부처럼 딱 수학 100점, 영어 100점, 1등급, 2등급 이렇게 나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예술이라는 건 9살짜리 꼬맹이가 추는 춤이 댄스 경력 30년 레전드를 이길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쟤보다 잘하지라고 생각했는데 컨디션에 따라서 그날 내가 배틀에서 개발릴 수도 있는 거예요. 실력의 객관적 평가가 불가능한 영역이 예술입니다. 그래서 예술계 대학교들 시험 볼 때 실력 굉장히 중요하지만 보통 정보와 컨설팅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실력 그 자체로 대학교에 들어가는 거 정말 하늘의 별 따기죠. 200대 1, 300대 1, 400대 1씩 하니까요. 그 대학에서 실기시험을 볼 때 어떤 교수가 힘이 있고 그 교수는 이런 스타일의 댄스를 좋아하며 이런 춤을 추는 사람에게 점수를 더 준다. 이런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공부는 말이죠. 서울대 붙으면 그 밑에 있는 학교 그냥 다 갈 수 있잖아요. 내가 장학금을 받고 다른 학교를 갈지 그냥 서울대에 들어갈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체능에선 말이죠. 한예종에 붙었는데 명지대학교에 떨어질 수가 있어요. 한예종 교수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면 한예종에 붙는 거고요. 국내 최고라는 한예종에 붙더라도 명지대 교수가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면은 명지대학교에 떨어지는 거예요. 절대적인 지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심사위원들의 기준이 다 개인의 가치관, 개인의 예술관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고요. 그런 춤을 추는 사람이 더 후한 점수를 받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예술계에서는 말이죠. 어느 정도 클래스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취향의 영역이 되지 누가 더 잘하네 못하네를 가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음악도 똑같죠. 김범수, 하동균 둘 중에 누가 노래 더 잘해? 라고 물어보면은 절대적인 지표로 1등, 2등을 고를 수 있나요? 절대 고를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 어떤 배틀에서 이기는 거는 실력 때문이 아니라 그날 심사를 한 사람의 감성에 맞춰지는 경우 아니면 내 컨디션에 맞춰지는 경우가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심사를 하시는 분을 저격을 해서 맞춤으로 댄스를 준비해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하고 봐야 저지들의 평가가 저렇게 나올 수도 있지가 되게 되는데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에서는 삶에서 등수가 정해지고 지표가 딱 있고 이런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 심사한 심사위원을 탓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제작진의 입장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런 상황에서 진짜 댄서들을 데려와서 막 세계적인 댄서들 데려와서 심사를 맡길 수 있을까요? 그게 얼마나 그 심사위원으로 부른 댄서에게 부담이 되는 자리일까요? 주관적인 평가밖에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누가 잘했다, 누가 못했다를 가려야 되는데 누가 잘했다라고 얘기하면 한쪽 팬덤에서 분명히 또 난리가 나겠죠? 누가 못했다 하면 또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못 데려오는 겁니다. 댄서들을 데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슈퍼스타 K나 댄싱라인처럼 개인에 대한 평가를 하는 자리라면 댄서분들 나와서 평가 맡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국내 최고의 실력자들을 다 모아놓고 배틀하는 곳이고 오디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심사위원으로 참가하려고 하는 댄서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춤 잘 추는 아이돌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제작진들이 댄서들한테 심사위원 참가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맨파에 나오고 있는 크루들 평가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방송 출연 경험이 있고 그런 댄서가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방송 경험과 감이 같이 있는 댄서 같은 경우는 본인이 공격의 대상이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댄스씬 좁아서 저런 정상급 댄서들 두고 평가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불러도 안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뭐 분명히 다른 이유들도 있을 겁니다. 일단은 이 프로그램 자체가 SM 자본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이라 SM 사람 쪽이 나오는 부분도 분명히 크죠. 하지만 분명 제작진들도 댄서들 불러올 생각 안 한 거 아닐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누굴 불러올 거냐 했을 때 맞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리아킴을 불러올까요? 리아킴이 1밀리언의 수장인데 1밀리언 댄서들 나오는 자리에 리아킴을 데려와요? 못 데리고 오죠. 그러면 수우파로 유명해진 여자 댄서들 데리고 올까요? 수우파, 스맨파 자체가 국내 탑급 남녀 댄서들 다 모으는 자리였는데 저번 시즌에 나왔던 여자 댄서들을 심사로 안 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 그 전에 레전드들을 데리고 와야 되겠죠. 그 위에 있는 세대를 데리고 오려면 우리나라 댄스 역사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 전 시대 사람들은 다 팝핀 아니면 비보이를 하던 사람들입니다. 비보이는 또 JTBC에서 쇼다운이라고 국내 정상급 분들 다 모시고 한번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죠. 다른 프로그램 참가자를 심사로 데려오기가 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비보이 쪽이랑 지금의 얼반 댄스 이런 현대 안무 쪽은 아무래도 메커니즘이 많이 다릅니다. 데려와서 평가를 맡기기가 애매하죠. 립제이, 모니카 같은 사람들이 지금 한국 댄스판에서 선생님, 리빙 레전드 이런 이야기 듣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전 시즌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댄서 심사위원을 도대체 누구를 데려오냐 이거예요. 그리고 또 방송이잖아요. 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방송을 아는 사람들 중에 또 골라야 되는 겁니다.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나는 사람 있나요? 별로 없죠. 정말 고르기 어렵죠. 뭐 제이블랙 데려와라, 리아킴 데려와라,
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돼야지 부른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또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심사위원들이 겪는 고초를 누구보다 저는 좀 잘 알고 있는 입장입니다. 사실 심사위원은 제작진이 투입한 욕바지입니다. 그냥 자진해서 내가 이 프로그램에 어그로 끌리는 거 욕바지 하겠다 하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심사위원들이 심사 현장에 없는 경우들도 가끔 있거든요. 스케줄 안 맞으면 일단 프로그램 진행하고 나중에 제작진이 써놓은 대본 맞춰서 따로 심사하는 걸 연기를 하는 그런 상황도 생겨요. 그러면 그 뒤에 그냥 심사위원으로 어그로 끌리고 욕먹고 하는 경우들 많이 봤습니다. 그분들 억울해도 어디 가서 말도 못하죠. 자기가 심사위원을 받은 거니까요. 여튼 방송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보는 게 다가 아니다, 이런 걸 좀 알려드리고 싶고, 즈멘파에서 정말 좋은 댄서분들 모셔다가 심사로 앉혔으면 저도 참 좋겠지만 국내 정상급들이 하는 배틀에 심사로 댄서를 앉히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마지막으로 아이돌을 쓰는 게 댄서들 입장에서도 좀 좋은 게 즈멘파에 나오는 분들 다 국내 정상급입니다. 그런 사람을 댄서가 심사를 하게 된다면 이거는 예능이 아니라 진심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등수가 진짜 그 크루의 등수가 되어버려요. 제이블랙피셜 1등은 1밀리언, 2등은 YGX, 진짜 이런 식으로 못이 박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댄서들이 나오려고 하겠어요? 못 나오죠. 다른 업계에 있는 사람이 심사를 해야지 그걸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예능이 되는 겁니다. 1등을 해도 꼴등을 해도 모두가 승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좀 아시고 스맨파를 보고 또 수우파를 보고 댄스 프로그램을 보시게 된다면 조금 더 불만을 해소하시고 조금 더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오늘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영상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지금까지 인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